안녕하세요. 어떻게 출근들은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일단 새벽에 들려왔던 세계 뉴스부터 좀 이야기를 짚어드릴게요. 미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이 많았어요. 먼저 오늘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부터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9일이 되겠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0일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25%를 부여하게 될지 협상이 타결이 될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친서 내용에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언급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즉 중국과 미국은 합의에 가까워져 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을 했고, 우리라고 하면 여기서는 중국과 미국이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함께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라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해 오는 게 중국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 DC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대표단 현재 여기에 와 있고 중국 관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류호 부총리가 오고 있다면서 이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어떻게 세계 증시가 움직이고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을 하면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였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4시 29분 그리고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북한에 발사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발사들은 보다 좀 작은 미사일들이었다.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즉 아무도 이 미사일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일단 지켜보자 라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놨고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날려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이란 핵합의 의무이행 일행 중단 선언에 맞서서 대이란 추가 제재 부과를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선언이 이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제재 방침을 예고한 뒤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통해서 최대 압박 전략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어떤 제재였냐면요. 이란의 외화우리 원천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해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 아무래도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란산 철강, 그리고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수입을 금지해라 라고까지 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그리고 이제 EU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 탈퇴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8일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합의 내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1차적으로 이행 중단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 핵합의 내용이 한도량 이상의 3.67%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국외로 실어놔 네, 세계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엔 국내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일장에서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 때 낙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지만 낙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3% 넘게 급락했고요. 달러 대비 원화값도 1179원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1%에서 2% 하락했는데 유난히 국내 증시의 낙폭이 더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66포인트 내려서 2102.0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낙폭과 하락률 지난해 10월 11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대폭이었고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3% 빠졌는데요. 그동안 니케이 지수는 일본 연휴를 맞아서 휴장을 했다가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지난 7일 이후 4일 연속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1.48% 빠졌습니다. 국민의 발이죠. 전국버스 2만여 대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월에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요. 버스 노조가 버스업계 경영난을 뒤로 한 채 기사 충원, 임금 보전을 요구하면서 15일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버스 중 절반에 가까운 2만 1,613대가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주 52시간 근무 제발 버스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버스가 1,552대가 멈춰서요. 서울 시민 출퇴근길 불편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클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파업이 15일이라고 하니까요. 미리 한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현재까지는 청약 당첨자 숫자의 8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았지만요. 20일부터는 대폭 늘립니다. 500%를 뽑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 미계약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이 줍줍 현상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2월부터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급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한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압도적인 미세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세계 1위인 일본 소니를 넘어서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LCC들은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제주항공이 9일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면서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티웨이도 매출액을 공개했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역시 창사 후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해당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적 악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퍼스트클래스 1등석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등 다각도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 여객 시장의 주도권이 이미 저비용 항공사로 넘어간 데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화물 시장 역시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당분간 이런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형 항공사들은 실적 회복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고 업로드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는 행복한 일들, 더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